에탄올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산소와 화합물 X와 H2의 개수가 A 대 B 대 C가 되는 거죠. 탄소와 순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의 완전 연소 반응에서의 반응식은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요. 탄소가 N개, 그리고 수소가 M개, 그리고 산소가 L개로 이루어져 있는 탄소 화합물은 이때 완전 연소시키기에 필요한 산소의 개수는 N 플러스 4분의 M 마이너스 2분의 L의 개수값을 갖고요. 그 결과 연소됐을 때 생성물, 완전 연소됐을 때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고요. 이때 이산화탄소의 개수는 N, 그리고 물은 2분의 M의 개수비를 갖는다.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에탄올은 분자식으로 나타나면 탄소가 2개에 수소가 6개, 산소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N은 2, M은 U, 그리고 L은 1이 되겠네요. 이산화탄소는 2의 개수비로, 그리고 H2O는 3의 개수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필요한 산소의 개수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3, B는 2가 되는 거고요. X는 CO2가 되는 거고, C는 3이 되겠죠. A와 C는 같다. 예, 개수가 3으로 같고요. B는 2, 그리고 X는 CO2다. 반응 전후의 분자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반응 전의 분자수의 변화는 반응물의 개수의 합과 생성물의 개수의 합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 반응물의 개수의 합은 1 플러스 3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생성물의 개수의 합은 2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반응물이 4가 반응하고 생성물이 5가 생성된다. 그러면 반응 전후의 분자의 수는 증가를 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그러면 강철 용기에 기체 A2와 B2를 넣고 반응시켰더니 반응이 일어날 때의 모형을 나타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B2가 한 분자가 반응에 참여하지를 못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A2 4개와 B2 2개가 반응하여 A2 4개를 생성시키는 화학 반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개수비가 4대 2대 1, 그러면 2대 1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기억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 A2 1몰이 반응하면 B2는 개수비가 2대 1이기 때문에 0.5몰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용기에 B2를 더 첨가하면 생성물의 양이 증가한다. 지금 현재 용기 내 A2가 4개의 분자가 있고요. 그리고 B2가 3개의 분자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A2B 혹은 BA2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고, 그러면 한 개 반응물은 A가 되는 거고요. 4개가 다 반응하고 B2는 2개, 그래서 BA2 혹은 A2B가 4개가 생성되었다. 그 결과 A는 0, B는 1, 그리고 생성물인 A2B는 4. 그러면 이 상태에서 B2를 더 첨가를 한다고 해도요, 반응할 수 있는 A2가 있질 않기 때문에 생성물의 양은 더 이상 생성되질 못하겠죠. 이것도 옳지 않은 문제야. 따라서 정답은
1번. 수증기 생성 반응의 화학 반응식 개수비가 2대 1대 2로 반응을 했고요. 0도씨 1기압 부피가 4.48리터인 수소기체를 충분한 양의 O2와 모두 반응시켜 얻을 수 있는 H2의 질량을 물어봤죠. 1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22.4리터였대요. 그러면 4.48리터에 해당하는 수소기체는 몇 몰이 되냐? 물질의 양은 물질의 질량을 물질의 화학식량 혹은 분자량으로 나눠줘도 되고, 그리고 기체의 양을 1몰에 해당하는 기체의 부피로 나눠줘도 우리는 기체의 양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수소기체가 4.48리터가 있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소기체가 0.2몰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수소기체 0.2몰의 질량을 한번 나타내 볼까요? 그러면 물질의 양은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수소기체의 질량은 수소기체의 양에다가 수소기체의 분자량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 수소기체의 양이 0.2몰, 분자량은 2, 그러면 0.4g의 수소기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때 얻을 수 있는 수증기의 질량이 얼마냐라고 했어요. 수소기체가 0.2몰 있었고, 산소기체는 그 양이 충분했대요. 그러면 한 개 반응물은 수소기체 0.2몰, 그러면 수증기는 0.2몰이 생성되겠죠. 수증기 0.2몰의 질량이 얼마인가 라는 질문이네요. 그럼 똑같이 수증기의 질량은 생성된 수증기의 양에다가 수증기의 분자량을 곱해주면 되겠죠. 생성된 수증기량 0.2몰이 되는 거고요. 수증기의 분자량은 18. 그러면 수증기가 3.6g이 생성이 됐겠네요. 정답은 3번. 고체 상태의 포도당을 발효시키면 액체 상태의 에탄올과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성이 된다 라고 했고요. 1번 포도당의 발효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시오. 화학 반응식을 표현할 때는요, 상태가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포도당은 솔리드 고체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생성된 에탄올은 리퀴드 액체,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기체 가스 상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C6H12O6인 솔리드 상태의 포도당이 발효 과정을 통해서 리퀴드 상태의 C2H5OH 리퀴드와 그리고 가스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였다. 그러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비를 나타내야 되겠죠. 그러면요, 에탄올의 개수비는 2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때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개수비도 2가 되겠네요. 그래서 1대 2대 2로 반응이 일어난다. 2번 포도당 360g을 완전히 발효시키는데 포도당이 360g이래요. 360g을 완전히 발효시키는데 얻을 수 있는 에탄올의 부피를 밀리리터로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포도당 360g은 몇 몰이냐? 포도당의 분자량이 180이 되는 거죠. 그러면 180g per 몰로 360을 나눠주면 포도당은 2몰이 있는 거고요. 2몰의 포도당이 반응했다는 얘기는 4몰의 에탄올이 생성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에탄올의 4몰에 해당하는 질량을 먼저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에탄올의 량에다가 에탄올의 분자량을 이제 곱해주면 에탄올의 질량이 나오죠. 에탄올의 분자량은 46g per 몰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에탄올 4 곱하기 46이면
얼마가 나오나요? 18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84g의 에탄올을 얻었다. 그리고 부피와 질량 그리고 밀도가 주어졌죠. 그래서 부피와 질량과 밀도의 관계로부터 184g에 해당하는 에탄올의 부피를 우리가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그럼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밀도값 0.8g/ml, 질량은 184g이 됐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피는 얼마? 230ml가 된다. 그래서 발효시켜 얻을 수 있는 에탄올의 부피는 230ml가 된다. 에테인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었다.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탄소 화합물을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하고요. 탄화수소의 조성비가 탄소와 수소가 N대 M이라고 한다면 이때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의 양은 혹은 개수는 N 더하기 4분의 M O2가 되는 거고요. 이때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N CO2 그리고 생성되는 물 분자는 2분의 M H2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탄소가 2, 수소가 6, 그러면 2 더하기 4분의 6 O2는 이 CO2 더하기 2분의 6이다. 그러면 2 더하기 4분의 6은 2 더하기 2분의 3, 즉 3.5의 값이 나오는 거죠.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개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3.5에다 2를 곱해주면 7이 나오고요. 그리고 앞에 에테인의 개수는 2, 이산화탄소의 개수는 4, 생성된 물의 개수는 6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7, B는 4, 그리고 C는 6.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합은 17이다. 예,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C2H6 30g을 완전히 연소시키면 이라고 했죠. 그러면 30g의 C2H6의 량을 우리가 먼저 계산을 하면 30g을 분자량 3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C2H6 30g에 해당하는 량은 1몰이다. 그래서 1몰의 C2H6가 있었다.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C2H6는 1몰이 반응하는 거고, 그러면 생성된 물은 개수비가 2대 6이니까 1몰 반응할 때 3몰의 H2O가 생성되겠네요. 그러면 3몰에 해당하는 H2의 질량은 H2에 생성된 몰수에다가 분자량, 몰수는 3몰, 분자량은 18, 그러면 54g이 생성되는 거고요. 디귿 1.806 곱하기 10의 24승계의 CO2 분자가 생성되려면,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 1.806 곱하기 10의 24승계가 몇 몰이냐라는 거죠. 우리 물질의 량을 계산하는 방법, 분자량분의 질량으로도 계산할 수 있지만 1몰에 해당하는 기체의 개수분의 6.06 곱하기 10의 23승 분의, 그리고 주어진 기체의 개수, 분자수 1.806 곱하기 10의 24승,
그러면 대략 얼마가 나오나요? 예, 3몰이 나오는 거죠. 즉 1.806 곱하기 10의 24승계의 이산화탄소 분자가 생성되려면 이라는 문장은 이산화탄소 분자가 3몰이 생성되려면 O2가 최소한 몇 몰이 필요하는가 라는 얘기죠. 이산화탄소가 3몰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O2는 최소 몇 몰이 필요한가? 개수비가 7대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비례식으로 나타내 볼까요? 필요한 O2의 량을 X로 넣을게요. X. 그리고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3몰. 이게 7대 4의 비율이 된다. 그러면 4X는 21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X는 얼마가 되나요? X는 5.25몰 5.25몰이 최소한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3번 0도씨 1기압 프로페인의 연소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각각의 원자량 그리고 1기압 기체 1몰의 부피가 22.4리터라고 제시를 해줬어요. 1번 프로페인과 산소는 1대 5의 몰비로 반응한다. 개수비가 몰수비고 기체일 때는 부피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프로페인 4.4g이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O2의 부피는 22.4리터다. 프로페인 4.4g이 먼저 몇 몰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프로페인의 분자량이 44, 그러면 4.4g에 해당하는 프로페인의 량은 44분의 4.4, 즉 0.1몰이 되는 거고 0.1몰의 프로페인이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O2의 부피 역시도 먼저 O2의 량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개수비가 1대 5이기 때문에 O2는 0.5몰이 필요하다. 0.5몰에 해당하는 부피 1몰이 22.4리터였기 때문에 0.5몰은 11.2리터가 됐죠. 그래서 11.2리터이다 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겠네요. 3번 프로페인 1몰이 완전 연소할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는 132g이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생성된 CO2가 몇 몰인지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프로페인과 이산화탄소의 개수비가 1대 3이잖아요. 그러면 1몰의 프로페인이 반응할 때는 3몰의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거고 3몰의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이산화탄소의 양 3몰에다가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3 곱하기 분자량은 44g/몰 그러면 132g이 나오겠죠. 그래서 3번도 옳은 문장. 프로페인 2.24리터와 산소 5.6리터를 완전 연소시킬 때 프로페인이 남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도 각각의 부피를 물질의 양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1몰이 22.4리터 그러면 프로페인 2.24리터는 0.1몰이 되는 거고요. 산소 5.26리터는 0.25몰이 되죠. 그러면 0.1몰의 프로페인과 0.25몰의 산소가 있을 때 이들의 개수비는 1대 5. 그러면 산소가 0.25몰 반응할 때 프로페인은 그거의 5분의 1인 0.05만큼을 반응하고 그러면 남은 프로페인이 0.05몰이 남겠네요. 그래서 4번
프로페인이 남는다. 예, 역시 옳은 문장. 디귿. 5번. CO2 6.6g이 생성될 때 함께 생성되는 H2의 질량. 그러면 CO2 6.6g의 양을 또한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CO2의 분자량은 44g/몰이에요. 그럼 6.6에 해당하는 CO2의 양은 44분의 6.6, 즉 0.15 몰이 되는 거고요. CO2와 물의 개수비가 3대 4가 되잖아요. 그럼 이때 생성되는 H2의 량을 우리가 X로 넣을게요. X몰. 그러면 0.15 대 X몰은 개수비 3대 4가 된다. 그러면 3X는 0.6이 되는 거고 X는 0.2몰이 되겠네요. 그래서 물 분자가 0.2몰이 생성된다. 그래서 X는 0.2몰. 역시 0.2몰에 해당하는 질량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H2의 질량은 H2의 량에다가 H2의 분자량, H2 2몰 분자량은 18. 그러면 3.6g이 되겠네요. 그래서 5번도 옳은 문장. 정답은 2번. 탄화수소의 연소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 탄화수소의 연소, 완전 연소의 화학 반응식은요. 탄화수소가 CmHn일 때 이때 필요한 산소 M 플러스 4분의 N O2, 이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MCO2, 그리고 이때 생성되는 물은 2분의 N H2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M은 3, 2분의 N은 2, 그러면 M 값은 3, N은 4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다시 써주면 C3H 더하기 4 O2는 3 CO2 더하기 2 H2다 라고 넣을 수 있죠. 그림 가는 시린더에 CmHn Xg과 충분한 양의 O2가 들어있는 것을 나는 CmHn이 완전 연소된 후 시린더에 들어있는 기체를 나타낸 것이다. 충분한 양의 산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한 개의 반응물은 C3H4가 되는 거죠. 탄화수소가. 그럼 이제 보기 기억 A는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M 플러스 N은 3 더하기 4 7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생성된 H2는 0.9X라고 했는데요. 이제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C3H4, 즉 CmHn이 몇 그램? Xg이 들어있었대요. 근데 그 Xg이 다 반응하였다. 그러면 Xg에 해당하는 양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C3H4, 그러면 분자 량은 40이 되는 거죠. 그러면 Xg에 해당하는 양은 40분의 X몰이 되는 거고, 40분의 X몰의 C3H4가 다 반응을 했고요. 그 결과 생성된 H2의 양은 개수비가 1대 2이기 때문에 40분의 2x, 즉 20분의 x 몰의 물이 생성되었다. 그러면 이 20분의 x몰에 해당하는 H2의 질량, 물의 질량은 물의 량에다가 물의 분자량, 물의 양은 20분의 x몰 곱하기 물 분자는 18, 그러면 0.9x g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다 옳은 문장이 되겠죠. 그림같이 장치하고요. 금속 M을
질량이 2.4g,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과 반응시킨 후 발생하는 수속 기체의 부피를 0도씨 1기압에서 측정하였더니 2.24리터였다. 0도씨 1기압 1몰의 부피가 22.4리터였대요. 그러면 이때 생성된 수소기체는 0.1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때 금속 M의 원자량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생성물이 0.1몰이다. 그럼 반응한 M은 0.1몰이 반응하는 거죠. 왜? 생성물이 0.1몰이기 때문에 개수비는 1대 1. 그러면 M의 원자량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반응한 M의 질량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 질량이 얼마다? 2.4g이다. 그러면 질량과 분자량 혹은 화학식량 혹은 원자량과 물질의 양의 관계. 물질의 양은 원자의 질량을 원자량으로 나눠줍니다. 만약에 분자면 분자의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이때 질량이 얼마다? 질량이 2.4g이다. 원자량을 그냥 M으로 할게요. 그 값이 0.1몰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금속 원자 M의 원자량은 얼마다? 24g/몰이 나온다.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에서 양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이고요. 반응 시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기체 X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험 가나다에서 반응한 탄산칼슘의 질량, 그리고 반응 전 묽은 염산이 담긴 플라스크의 질량, 그리고 반응 후 플라스크의 질량이 각각 제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 반응 후 플라스크의 질량은요, 이때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제외한 나머지 질량이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탄산칼슘의 질량과 반응 전 묽은 염산이 담긴 플라스크의 질량에다가 반응 후 플라스크의 질량을 빼준 값이 이 반응을 통해서 생성된 X기체, 즉 이산화탄소의 기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가에서 반응 전에 전체 질량은 탄산칼슘이 1.0, 그리고 묽은 염산이 담긴 플라스크의 질량이 132.7, 그리고 반응 후 플라스크의 질량 133.26을 빼준 0.044g이 이때 발생한 X기체, 즉 이산화탄소 기체의 질량이 되는 거고요. 역시 나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3.0 더하기 132.7에 134.38을 빼주면 1.3에 해당하는 X기체, 즉 이산화탄소 기체의 질량. 실험 다 5.0 더하기 132.7에다가 반응 후의 질량 136.38을 빼준 1.32가 역시 이 반응을 통해서 생성된 X기체, 즉 이산화탄소 기체가 되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리고 탄산칼슘의 화학식량이 100, 그리고 0도씨 1기압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다라고 제시를 해줬네요. 보기 기억. 가에서 발생한 X, 즉 이산화탄소의 양은 0.01몰이다. 0.44g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의 몰수를 계산하는 얘기죠. 그러면 물질의 양은 이산화탄소의 양은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질량이 0.44g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g/몰 그러면 0.01몰의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했네요. 이렇게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1.32에 해당하는 나와 다에서의 이산화탄소의 량은요. 0.44의 3배이기 때문에 0.03몰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니은 나에서 발생한 X의 부피는 0도씨 1기압에서 670ml다. 물질의 양과 부피의 관계. 물질의 양은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1몰에 해당하는 부피 22.4L/몰이죠. 정확하게. 왜? 1몰에 해당하는 부피란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V 리터라고 표현할게요. 근데 그때 이산화탄소가 얼마? 0.03몰이 생성이 되었다. 그러면 이때 V 리터는 0.03몰 곱하기 22.4 단위는 리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 0.672리터 밀리리터로 바꿔주면 672ml가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옳은 문장. 디귿 나와 다에서 반응한 탄산칼슘의 양은 같다. 같죠? 왜 같냐? 나와 다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양이 같아요. 그럼 반응한 탄산칼슘의 양도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 설탕 수용액 500g과 5% 포도당 수용액 500g이 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설탕과 포도당의 화학식 양은 342와 180이고요. 수용액의 밀도는 둘 다 1g/ml로 같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러면 기억, 수용액 속의 용질의 질량을 물어보고 있죠. 둘 다 제시된 거는 5% 포도당 그리고 설탕 수용액이에요.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가와 나에서 둘 다 수용액의 질량은 500g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의 설탕과 포도당의 질량은 xg이라고 할게요. 곱하기 100이 얼마? 5%가 나온다. 그러면 설탕과 포도당의 각각의 질량은 얼마? 25g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설탕 25g이 500g 수용액이 들어있는 거고, 또 포도당도 25g이 500g 수용액 안에 들어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액 속의 용질의 질량은 가와 나 둘 다 25g으로서 서로 같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요. 니은 수용액 속의 용질의 입자수, 즉 물질의 양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가에서 설탕의 양은 설탕의 화학식량 342분의 설탕의 질량 25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에서의 포도당의 양은 포도당의 화학식량 180분의 질량 25몰이 되겠네요. 그러면 포도당의 양이 설탕의 양보다 더 많다. 즉 용질의 입자수가 나가 다보다 더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수용액의 몰 농도를 물어봤죠. 몰 농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몰 농도는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몰 퍼 리터가 되는 거죠. 용액의 부피분해, 용액의 부피분해, 용질의 량. 용액의 부피의 단위 리터, 용질의 양의 단위는 몰. 그래서 몰 퍼 리터다. 지금 가와 나에서 수용액의 질량은 제시가 됐는데 수용액의 부피가 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질량 제시됐고 그 질량으로부터 부피를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물리량이 필요하냐면 밀도라는 물리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밀도가 두 수용액의 밀도가 1g/ml다. 그러면 500g에 해당하는 수용액의 부피는 500ml일 거예요. 네, 한번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수용액의 밀도는 수용액의 부피 분의 수용액의 질량이다. 여기서 수용액의 질량은 500g이었고요. 수용액의 밀도가 1g/ml였죠. 그러면 수용액의 부피는 500ml, 즉 0.5L가 되어야 한다. 그럼 이제 몰 농도를 각각 계산해 볼게요. 몰농도를 라지 M으로 나타낼게요. 몰농도 라지 M은 가의 몰농도 라지 M은 수용액의 부피 단위는 리터, 그러니까 500ml니까 0.5L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 용질의 양, 설탕의 화학식량이 340이었죠. 342분의 25몰. 다음 나의 몰 농도는 용액 500ml, 즉 0.5L분의 포도당의 양 180분의 25몰. 같은 부피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이 이미 니은에서 나가 더 많다는 걸 통해서 수용액의 몰 농도는 나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산하지 않아도 짐작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분모값은 똑같고 분자값은 나가 더 크기 때문에 수용액의 몰 농도는 누가 더 크다? 나가 가보다 크다. 따라서 정답은 2번 0.1 몰농도 수산나트륨 수용액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냈다. 0.1 몰농도 수산나트륨 수용액이라는 얘기는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1리터 안에 수산화나트륨 용질이 0.1 몰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500ml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수산나트륨을 Xg을 집어넣었어요. 증류수에 타가지고. 그리고 수용액 부피를 500ml로 맞춰줬어요. 그러면 이때 수용액의 부피는 0.5L가 되는 거고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수산나트륨의 양은 0.05몰이 들어있어야지만 0.1몰 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수산나트륨이 0.05몰이 되기 위해서는 수산나트륨이 몇 g이 필요한가? 수산화나트륨의 질량은 수산화나트륨의 양에다가 수산나트륨의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되겠죠. 수산화나트륨의 양이 0.05몰, 그럼 0.05몰 곱하기 화학식량이 40, 그러면 0.05 곱하기 40은 2g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2g이다. 용기 간은 부피 플라스크가 되는 거고요. 디귿 0.1 몰농도 수산나트륨 수용액 500ml에 수산나트륨 NaOH, 수산나트륨은 0.05몰이 있다. 예, 옳은 문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5번. 1리터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하여 이 몰농도 탄산수도 칼륨 수용액을 0.1 몰농도 탄산수 칼륨 수용액 1리터로 만드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이 몰농도 탄산소 칼륨 수용액은요 1리터 즉 1000ml 수용액 안에 용질인 탄산소 칼륨이 2몰이 들어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용액을 가지고 1리터 0.1몰 농도의 탄산소 칼륨을 만들겠대요. 그러면 이 용액은 1000ml 안에 탄산소 칼륨이 0.1몰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 몰농도 탄산소 칼륨 수용액 중 얼마의 부피를 취해서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줘야지 0.1몰의 수산화칼륨이 들어있는가? 1000ml의 2몰이니까 50ml 안에 0.1몰의 탄산소 칼륨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50ml를 취해서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주고요. 나머지 950ml 물을 더 넣어주면 1000ml 0.1몰 농도의 승화칼륨 수용액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0.1몰 농도의 승화칼륨 수용액이 만들어진다. 탄산소 나트륨과 아세트산의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냈고요. 4.2g의 탄산소 나트륨을 완전히 반응하는 데 필요한 0.1몰 농도의 아세트산 수용액의 부피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고요. 탄산소 나트륨과 아세트산은 개수비가 1대1로 반응하죠. 그러면 탄산소 나트륨이 반응한 물질의 양과 아세트산 수용액의 양이 서로가 1대1로 같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4.2g의 탄산소 나트륨이 몇 몰인지를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탄산소 나트륨의 양은 탄산소 나트륨의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질량이 4.2g, 화학식량은 84g/몰이 되는 거죠. 그러면 0.05몰, 즉 0.05몰의 탄산소 나트륨과 아세트산은 1대1로 반응해야 되니까 아세트산도 0.05몰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세트산의 농도가 주어졌어요. 아세트산이 0.1몰 농도래요. 그러면 0.1몰 농도라는 거는 수용액 1리터, 즉 1000ml 수용액 안에 아세트산이 0.1몰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세트산 0.05몰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세트산을 수용액 0.1몰 농도의 아세트산 수용액 500ml를 취해서 반응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래서 0.1몰 농도 아세트산 수용액의 부피는 얼마? 500ml다 라고 계산할 수 있고요. X몰 농도 염화나트륨 수용액 100ml에서요 물을 증발시켜 NaCl 수용액 50ml가 된 것을 나타냈대요. NaCl의 화학식량은 58.5가 제시가 됐고요. X몰 농도 염화나트륨 수용액, X몰 농도는요 1000ml 수용액을 기준으로 하면 그 안에 NaCl이 X몰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1000ml 수용액이 아니라 100ml 수용액이기 때문에 0.1X몰의 NaCl이 들어있다. 이게 가용액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물 50ml를 증발시켰대요. 그럼 용질은 그대로 0.1X몰이 남아있는 거고요. 용매에 해당하는 물만 50ml가 증발됐기 때문에 나의 용액의 부피가 50ml에 용질의 양은 그대로 0.1X몰이 되는 거고, 그러면 몰 농도는 가의 2배인
EX 몰 농도가 되겠죠. 보기에 기어 수용액의 몰 농도는 나가 가의 2배이다. 예,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니은 가에서 NaCl을 EX 몰을 더 녹이면 이라고 했죠. 한번 볼까요? 가의 용액은요, 처음에 100ml 안에 0.1 X몰이 들어있었는데 여기다 얼마를 더 집어넣는다? 0.5 X몰을 더 넣어준다. 그러면 가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0.5 X몰의 NaCl을 집어넣으면 용액의 부피는요 100이 아니라 100보다 좀 더 부피가 늘어날 거예요. 근데 부피가 그냥 일정하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계산을 해도 몰 농도는 나와 같은 게 아니라 얼마가 되죠? 6x 몰 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디귿 나의 증류수를 가해 전체 부피를 200으로 한다. 용질의 양은 그대로 0.1 X몰이 되는 거고요. 50ml에 150을 가해서 200ml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몰 농도는 4분의 1이 감소한 2분의 1 X몰 농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4분의 1이 된다. 옳은 문장. 따라 정답은 기억과 디귿.